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5월 31일 장 시작 전에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26일이었죠. 장 마감한 뒤에 코스피 200, 그 다음에 코스닥 150에 대한 그 정기 변경에 관련된 그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일단 코스닥은 제외하고요. 코스피 종목 위주로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편입됐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갈까요? 혹은 코스피 200에서 편출됐다라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떨어질까요?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그 정기 변경 종목에서 편입된 종목들을 총 5개죠. 정식으로는 5개인데 실상 이게 5개가 아니라 7개입니다. 왜냐면은 대림건설이었죠. 대림건설이 기업 분할을 했습니다. 기업 분할을 해가지고 재상장 했고요. 그 다음에 LG도 마찬가지죠. LG도 기업 분할을 하면서, 향후, 5월, 잠깐만요. 29일인가? 상장을 했죠. 상장을 함에 따라서 이 두 종목이 코스피 200에 자연스럽게 포함이 됩니다. 변경 상장되면서. 그러면서, 편출된 종목이 7개예요. 즉 5개가 편입이 되고 7개가 편출이 됐는데 왜 숫자가 틀리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정기 변경 종목에서 이제 편입된 종목은 대한전선, 동원산업, 효성 TNC, 효성 첨단소재, SK바이오사이언스. 필수 소비재, 자유 소비재, 그 다음에 소재, 그리고 건강관리 헬스케어죠. 그리고 산업재 등이 편입된 데 반해서 아무래도 이제 필수 소비재 쪽에서 많이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와 그 다음에 산업재, 소재 등이 주로 편출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듯한 그런 흐름이겠죠. 자, 6월 11일 날 정기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총 2주간의 시간이 소요가 돼요. 총 2주간. 그러니까 5월 26일 날 발표가 돼서 6월 11일 날 정기 변경일이 예정됩니다. 보통 2주간 15일 가량의 기간을 두고 정기 변경일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관심사는 이겁니다. 그죠? 그냥 뭐냐면은 과연 15일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주가 흐름은 어땠을까라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반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정기 변경이 6월 11일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우리한테는. 자, 작년 3월 이전까지만 해도 모든 전 종목에 공매도가 가능했어요. 가능했는데 지금은 코스피 200, 그 다음에 코스닥 150 종목들에 국한해서만 공매도가 가능해지죠. 때문에 이 종목들은 실상 기존에는 공매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봤을 때 공매도가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태였고, 이 종목들은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들은 편출이 되면서 6월 11일 이후부터는 공매도가 불가능해집니다. 불가능해져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종목에 따라서 긍정적인 요인이 있겠죠. 즉 쇼커버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주가가 상승해야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거지 무조건 공매도를 청산할 필요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외국인들이든 기관이든 개인 투자자들과는 틀리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안 갚아도 되거든요. 안 갚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자나 이런 것들 나가겠죠. 비용이 나가긴 나가겠는데 얘네들은 개인들과 틀리게, 그래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표현들 쓰는 건데, 여튼 무조건적으로 그 공매도를 청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즉 주가가 오르면 강하게 쇼커버링도 들어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매도를 굳이 청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과는 무관하다, 무조건 공매도를 청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상승하는 종목, 즉 지금 시장의 어떤 트렌드와 부합하는 그런 종목들일 경우 어떻죠? 공매도 쇼커버링까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 공매도 쇼커버닝까지 들어오면서 수급에서 수급적 우위를 차지하겠죠. 매수 쪽 우위를 차지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한 이 6월 11일 이전까지의 수급 영향 또한 마찬가지로요. 주가가 공매도가 이제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강세를 띨 가능성도 있겠죠.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편입된 종목들은 어떨까요? 일단 편입된 종목들 제가 차트, 그러니까 추세가 살았는지 그리고 살아있는지 그리고 대차, 대차 거래를 좀 찾아봤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자, 보통 과거의 지수에 편출입된 종목들의 수익률은 어땠는지 혹시 아십니까? 수익률은 보편적으로 편입된다라고 하면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지는 않았어요. 하락한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상승한 종목들은 굉장히 센 그런 상승도 보여줬어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지난해 어떤 종목인지 혹시 기억들 하십니까? HMM,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신풍제약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코스피 200에 추가가 되면서 굉장히 강한 그러한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는지 잘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말 그대로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장의 트렌드, 그러니까 강한 섹터 내에서 주도주급인 그런 종목이다라고 하면은요, 그 모멘텀이 유효할 경우는 더더욱 세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이 종목들의 경우 코스피 200에 편입했다라는 것은 주가가 올랐다라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서 거래대금이라든지 어느 정도 일정 구간의 시가총액 이런 것들이 다 부합하기 때문에 편입이 된 거예요. 즉 주가가 많이 올랐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매도를 갖다가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뭐죠? 공매도를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의 경우 공매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쵸? 아마 대차 거래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쭉 한번 봤어요. 일단은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보여드리냐면은 요 차트를 한번 준비를 했어요. 대한전선부터 해가지고 한번 쭉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입니다. 주봉이에요. 굉장히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시가총액은 1조 4천억. 이게 매각과 그 다음에 재무개선 등 여러가지 이슈로 인해 가지고 거기다 산업재죠. 산업재,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그런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3월달에 400원. 완전히 동전주였어요. 400원에서 지금 현재 4배가량이 상승한, 4배 이상 상승한 168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좀 강합니다. 26일날 발표가 있은 뒤에도 강한 상승을 했고, 특히 지난주 금요일장에는 52주 최고가, 플러스 한 10% 정도 상승한 52주 최고가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대한전선이 있는가 하면은 동원산업도 있어요. 동원산업. 이 동원산업은 원래 코스피 중형주에 속한 그런 종목이거든요. 시가총액은 1조 1000억 원 정도에 해당되고요. 얘도 추세가 어떻습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동원산업이 요런 흐름이다 라고 하면은 또 뭐가 있죠? 효성 TNC, 그죠? 효성 TNC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대략 한 10만원에서 80만 찍었으니까 8배 올랐어요. 굉장히 밸류가 지금 높아졌을 개연성이 좀 있겠죠. 그죠?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가 있고요. 효성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상당히 큰 폭의 어떤 상승이 있은 뒤에 요번에 편입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SK 바이오 사이언스까지.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이제 특례 상장이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런 특례 요건이 부합해 가지고
코스피 200에 편입된 케이스죠. 정기 변경에는 편입되지 못하고 비정기 변경 쪽에서 한 2, 3개월 뒤에 편입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번에 편입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들을 역으로 해가지고요. 한번 뭘 하냐면은 대차거래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26일이었어요. 그죠? 26일. 25일까지 26일 날 장 마감 후 거래처가, 장 마감 후 공시가 났기 때문에 그 뒤에 그냥 26일부터 치면은 그 전날까지 130억 정도, 130억 정도의 잔고가 있었다면은 이게 176억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많이 늘어난 듯 싶죠. 근데 이 26일 날 발표가 됐거든요. 26일 날 발표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26일 날 발표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25일이군요. 죄송합니다. 25일 날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자, 130억 정도에서 176억 정도, 그러니까 한 46억 원 정도가 증가한 상태예요.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 종목하고요. 그 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 한번 볼게요. 효성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얼마나 늘었죠? 이것도 꽤나 좀 늘었죠. 지금 보니까 SK 효성 첨단 소재가 259억이었어요. 259억에서 46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효성 TNC요. 효성 TNC도 마찬가지죠. 294억에서 629억 원으로 상당폭 늘어났고요. 동원산업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난 폭이 동원산업 같은 경우가 좀 크더라고요. 동원산업이 지금 보면은 25일이 이게 15억이죠. 15억. 15억에서 맞나? 왜 갑자기 헷갈리지? 동원산업이 맞네요. 228억. 대략 한 15배? 1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15배 정도 늘어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전선도 27억 원, 27억 원에서 88억 원까지 늘어났어요. 동원산업이 압도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죠.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자, 금액적으로 보면은 효성 TNC와 효성 첨단 소재가 얼마냐면은 대략 이제 300억 원 이상과 첨단 소재는 대략 한 200억 정도 가까이 이렇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대략 한 40억 정도 늘어났고, 대한전선은 6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원산업이 압도적으로 아까 15배라고 그랬죠. 압도적으로 굉장히 크게 늘어났어요. 그러나 금액으로 따진다고 그랬을 때는 대략 한 2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즉 효성 첨단 소재와 효성 TNC의 대차 거래 수량, 대차 잔고죠. 대차 거래 잔고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무조건적으로 대차가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공매도로 다 나오는 건 아니죠. 무조건 공매도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높을수록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된다, 높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공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자, 보십시오. HMF, 특히 신풍제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 코스피 200으로 정기 변경에 편입됐을 때 당시에 주가 있죠. 주가가,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풍,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것도 그걸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신풍제약이 그때 당시 정기 변경이 있었을 때 당시에 주가 흐름이거든요. 굉장히 좀 강세. 그러니까 지금 요 단계였었어요. 요 단계. 요 단계였었을 때 정기 변경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정기 변경일에 그 앞서선가 뭐 그때쯤 해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건 거의 이제 테마죠. 신이 내린 종목이었었어요. 신이 내린 종목이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힘든 예, 그런 주가 흐름이죠. 예. 그러나 이건 무슨 말이냐? 결국에 시장에 부응하는 그런 종목들일수록, 시장의 모멘텀이 강한 그런 종목들일수록 강세를 보여주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나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한번 낙인이 찍혀버리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예. 자, 어떤 종목이 공매도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리고 어떤 종목이 주가가 계속 갈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가는 말이 오히려 더 셀 것 같아요. 가는 말이 오히려 더 셉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섣불리 손이 안 나가죠. 예, 섣불리 손이 잘 안 나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걸 보여드렸어요. 예, 동원산업이야 뭐 지금 오른 거는 주봉으로 보신다면은 요런 식의 어떤 상승세가 보여진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얘네들이 아니라 효성 TNC라든지 아니면은 효성 첨단 소재 상당히 가파르게 굉장히 센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최근에. 그쵸? 예, 센 흐름이 나왔어요. 자, 이건 달리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앞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고 좋아질 것이다. 이것 때문에 그 밸류를 따라잡기 위해서 상승한 거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할 수 없어요. 누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상승해서 그 밸류가 조금이라도 부담되거나 혹은 성장세가 어떻습니까? 한참 가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률, 예를 들어 가지고 분기별 성장률이 50%였는데 이게 30%로 줄었어요. 예, 그럼 분명히 매출이 30% 늘고 영업이 30% 늘고 실적이 30% 는 거예요. 늘었지만은 분명한 성장률이 다소 좀 꺾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땐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어떤 종목이 꺾인다 안 꺾인다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많이 오른 종목일수록 아무래도 좀 부담되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 모멘텀이에요. 시장 그 섹터 있죠. 예.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종목이 해당 종목에 속한 어떤 그 섹터에서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효성첨단 소재가 지금 핫하고 있는 필수 소비재라든지 이쪽 관련이다라고 했으면은 아마 별로 그렇게 부담 안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소재주들이 어떻죠? 예, 다소 소강 상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자들 영역일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예, 보유자들만 가지고 있는 신규로 진입하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편출이든 편입이든 뭐 편출 쪽에서도 남성 알미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남성 알미늄 이런 것들은 편출되는 게 오히려 더 악재예요. 악재일 수 있습니다. 추세가 하향이기 때문에. 그죠? 공매도 쇼커버링 들어오기 힘들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있나요? 뭐 한일 현대 시멘트 요런 것들 살아있는 거 요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태영 건설 같은 거. 그죠? 태영 건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이요. 요런 것들은 오히려 더 호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말들. 예. 왜냐면은 해당 업종도 괜찮고 그죠? 해당 업종도 괜찮고 그리고 또한 그 추세도 추세도 살아있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유리하다는 겁니다. 공매도도 안 나오니까. 예. 하나 남성알미늄이라든지 이쪽 이렇게 편출되는 종목 중에서 난성알미늄 같이 추세가 하향 추세라든지 아니면 편입되는 종목 중에서도 고밸류 그러면서 공매도에 앞선 대차 거래가 급증한 종목들이 있어요. 굉장히 세게 이런 종목들은 좀 주의는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특히 모멘텀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다소 꺾인 건 아닌데 좀 소강 상태다 이랬을 때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